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쟤는 멘탈이 진짜 강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멘탈이 강하다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아니요.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은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조용히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마음의 기술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밤늦게 책상 위 조명 하나, 면접에서 떨어졌고 좋아하던 사람에게 차였고 친구와도 어색하게 등을 돌린 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만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나는 내 마음을 지켜볼 거야.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라보기 위한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 거기 휘말려 흔들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잡으려 할수록 커지고 그저 바라볼 때 줄어듭니다. 정말 멘탈이 강한 사람은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감정을 하나의 파도처럼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불안이 목 아래에 걸려있네. 무기력이 발끝까지 내려왔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 말 한 줄이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진실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 모두 나를 싫어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이런 말들은 사실보다 감정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만든 결론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걸까? 이건 내 마음의 과장일지도 몰라. 그 물음이 감정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하지만 그걸 조금 다르게 써보면 어떨까요? 단지 감정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 보는 겁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째,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셋째, 감정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넷째, 몸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다섯째,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5가지를 나눠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속 안개를 한 줄 한 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기록은 마음을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해석이 시작될 때 회복도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 모든 걸 놓고 싶은 순간, 그럴 땐 우리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감정과 행동은 별개의 것입니다. 멘탈이 단단한 사람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행동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볼 수는 있어. 그건 억지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과 공존한 채 해야 할 일을 해내는 힘, 그건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단단한 멘탈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 우리 안에 회복력을 만듭니다. 첫째, 음악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이건 어떤 기분의 음악일까 하고 묻기. 둘째, 커피를 마시면서 온도와 향기를 더 깊이 음미해보기. 셋째, 무기력을 느낄 때 무기력이 내 몸 어디에 머물러 있나? 라고 물어보기. 이런 습관은
우리를 감정과 가까이 두되 휘둘리지는 않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마음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슬프구나. 조금 불안하네.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 감정과 함께 있어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강한 사람은 크게 웃고 크게 울고 그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작은 일상을 지켜내는 사람. 그런 당신의 조용한 노력은 분명히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에 그 고요한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의 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